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암호화폐가 아닌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좀 보겠어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일봉 차트고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실제로 시작하고 지속적인 하락의 흐름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액면 분할하면서 개미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물량 떠넘기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좀 생각은 달라요. 이 한 58,000원 부근 이 부근이었을 거예요. 이때 액면 분할을 실시했는데 액면 분할을 실시했죠. 50대 1로. 그러니까 즉 280만 원 정도 하던 주식이 약 한 5만 3천 원 정도, 5만 3천 원에서 한 5천 원 사이에 액면 분할이 아마 됐을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주가는 예, 지속적인 상승을 했던 트렌드 라인을 깨고 하락 이탈하고 반등 다시 하락 소반등 다시 하락 소반등 다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7,000원이라는 주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이후에 이제 좀 강한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실적은 실제로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작년 4분기에는 1, 2, 3분기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실제로 반도체 수요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지표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정부에서 핵심 산업으로 밀어주고 있는 형태라서 삼성전자한테 위기가 온다. 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 2위 종목인 SK 하이닉스에도 위협, 위험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글로벌 경기가 사실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기업들이 사실 실적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금 주가 흐름은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많은 상승을 했는데 물론 하락을 많이 하고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많이 상승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올바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37,000원에서 8,000원에 매수했다면 그 정도의 또 많은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진입을 고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 올라오는 파동에 다시 손실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고민될 거예요. 일단은 이제 주식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차트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어,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이긴 해요. 삼성전자에서. 그리고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는 게 음, 이걸 이제 보통 넥라인이라고 표현하면 넥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되돌림이 나오고 이후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는 게 정석이에요. 그럼 실제 지금 여기에서 되돌림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거를 추가적인 상승 시그널로 볼 수 있냐는 아니라는 거죠. 예.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이러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올라가기는 쉬운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러한 또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실적 자체가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상승의 관점보다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아서 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곳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이고는 있어요. 네.
일단은 상승을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많이 몰려있는 매물 구간을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횡보를 많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횡보 이후에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즉각적으로 여기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되게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위치가 오면 매수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다가가는 게 올바르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보고요. 그러면 이어서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랑은 약간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고가를 찍은 후 상승 트렌드가 무너진 건 사실이에요. 이제 마찬가지로 지수이동 평균선에 대한 중요한 라인인 그 50일 EMA를 하향 돌파했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51일 EMA가 주봉까지 타고 올라온 모습인데 오히려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오히려 가격이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안 빠지더라도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빠지지 않을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증시 자체도 지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간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언론에서는 지금 반도체도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살아날 거예요.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이 좋은 시기냐라는 건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식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기본 분석이라는 게 있고,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중요한 상승 그 EMA가 꺾였다라고 봐거든요. 이제 지수이동평 올라갈 때는 사실 이 주요한 지수이동평균선이 지지로 작용을 해서 계속 밟고 올라가는 형태를 띠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시그널이 강할 땐 20일 EMA를 계속 이렇게 밟고 올라가지만,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조정이 세게 들어올 때는 50일 EMA를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50일 EMA를 지지받지 못하고 하락을 한 상황이고, 그 일목구름표 구름대 자체도 지금 양온 구름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음운 구름대에서 다시 한번 저항이 걸려서 하락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시장을 사실 좌지우지하는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이 하이닉스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실제로 메모리 중심적인 반도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이나 미국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권에서 하이닉스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어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이유냐면, 어, 그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를 잠깐 살펴보면, 이제 사실 EPS, BPS, PER, PBR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ROE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매출 총 이익률, 즉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45.57%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100만 원에 대한 물건을 팔면 약 45만 원에 대한 순이익이 남는다는 거죠. 언뜻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을 텐데, 내가 100만 원이라는 물건을 팔고 그거에 대해서 약 50% 가량의 수익을 얻는다면 그런 기업은 사실 얼마 없어요. 세계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전자라는 기업도 사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면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23.9, 23%, 24.83% 정도가 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사실 이 수치도 애플과 비슷하거나 애플을 약간 능가하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치를 보여준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현대차를 한번 볼까요?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영업이익률이 45%와 같은 하이닉스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는 회사는 극히 드물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2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데 그것 또한 역시 극히 드물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자동차가 보통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이고요. 최근에 좀 안 좋아서 4.7%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렇게 봤을 때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단순히 지금 하이닉스와 그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산업이 위기로 인해서 지금 주식이 많이 빠지고 있다고 말하기에 사실 지금 그간 보여준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심지어 2018년에는 52.80%란 이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보여줬고요. 예. ROE 자체도 이제 39.11이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BPS 주식당 순자산도 지금 7만 원이 넘거든요.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7만 4천 원이니까 예. BPS하고 괴리감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가 위기냐 안 위기냐라고 말하기에 사실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는 꼭 영업이익과 뭐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꼭 100%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예,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장담은 못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지금의 주가가 6만 원 후반에서 7만 원 초중반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외국인 지분이 약 3억 6천 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외국인이 49.9%에 대한 3억 6천 3백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주가는 7만 4천 원 정도 되고요. 과거의 자료를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가 실제로 약 9만 원 정도의 주가를 찍었을 때 주식 보유량이 50.07%, 즉 현재와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주가 7만 4천 원 정도의 주가를 보여줬을 때는 36만 4천 주, 36만 3천 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하이닉스에 대한 보유량을 많이 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크게 동요할 필요는 사실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5만 7천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으니까 좀 어려움을 겪으셨겠지만 블랙록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대형 펀드가 하이닉스의 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주가가 5만 원이 됐다고 해서 팔진 않아요. 장기적으로 하이닉스의 가치를 보고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펀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블랙록 같은 그 대형 펀드가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는 또 블랙록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LG전자죠. LG전자도 투자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는 저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 진입을 해야 되냐라는 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지표는 꺾였고 추가적으로 좋은 자리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같이 이제 직전에 이해관계가 많았던 매물대라든지 아니면 20일, 50일 EMA 쪽으로 다시 지금 예, 저항이 걸린다면 추가적으로 횡보하거나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조지표로 보더라도 이제 뭐 하이닉스는 이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은 현재 그 MACD 관점으로 오실레이터가 지금 음운 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잠시만요. 히스토그램 관점으로 다가가면 이제 다이버전스의 모습은 보여줬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은 이러한 다이버전스 상황을 보고 매매는 하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은 하는데 그 MACD의 히스토그램은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는 상방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RSI 같은 보조 지표도 이제 그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던 상황이라서 이 두 가지 보조 지표를 로 참조를 했을 때는 충분히 5만원 후반대에서는 한번 매매를 진행을 해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추가적으로 따라붙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한 점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희 나라는 이제 미국의 주식에 많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다우존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나스닥이 그럼 그간 쭉 많이 상승을 해왔는데 약간 방향이 지금 많이 무너졌단 말이죠. 저점을 한번 낮췄고 낮춘 이후에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엔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라면 지금 반도체 관련 주도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나는 장기 보유할 생각이라고 하시면 어느 지점에서 하셔도 크게 문제되실 건 없을 거예요. 5년 이상 들고 계시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현재 가격.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니까 다들 어려워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지금 그리고 나스닥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종목만 더 분석을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삼성생명이라는 주식이고요. 삼성생명은 2010년에 주식 상장을 해서 약 11만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후에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2012년에 7만 9천 원을 가격을 찍고 트렌드가 전환이 돼서 쭉 상승을 해왔어요. 보험생명주고 뭐 기술주가 아니다 보니까 주가는 크게 상승을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저점 대비 약 2배 정도까지 한 6년의 세월 동안 올라왔는데 그리고 최근에 2018년 말경에 역대 최저점에 가까운 주가를 찍게 됐는데 약 7만 9천 원, 8만 원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이때도 매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죠. 보통 주식은 저는 주봉 차트를 많이 보거든요.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주봉적 관점으로 다가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최소 일봉이나. 그러면 여기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계속 하락을 했죠. 주가는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RSI 지표는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횡보 혹은 약상승을 보여주거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보조 지표의 MACD 오실레이터가 상승 다이버전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이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했고요. 거기다가 삼성생명이라는 주가가 심리적으로 7만 9천 원이 마지노선의 주가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역시나 주가는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약 16% 정도의 이제 2주에 걸쳐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는 저는 삼성생명은 여기서 많이 하락을 하기보다 오히려 약하게 횡보를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거든요. 어,
하지만 여기서 즉각적으로 상승은 더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많이 상승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이유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의 관점에서 많이 봐야 되는데 직전에 이해관계가 많았던 매물대가 여기인데 여기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를 강하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 돌파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조정을 받아서 약 하락하거나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진 않아요. 그래도 만약에 주가가 좀 횡보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라고 하면 96,000원에서 10만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올 거는 거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요 계열사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삼성생명이 당면하고 있는 보험생명주들이 당면하고 있는 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식을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지만 역시나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도 나쁜 자리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하면 조심을 해봐야 될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 관련해서 주가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기타 다른 컨텐츠가 있으면 가리지 않고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